와서 되려 멸망을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자연 그 원수관계로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발해 멸망 이후 고려는 발해 유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그 가운데는 발해 세자 대광현이 수만 명을 이끌고 고려로 도망오자 고려는 그를 우대하여 왕시성과 이름을 주었다고 한다. 발해 유민 연구를 하고 있는 박옥걸 교수는 당시 고려에 온 발해 유민이 10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8월 7월에 발해국의 세자 대광현이 무리를 고려 중기쯤에 고려의 인구를 한 200만이라고 이렇게 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200만 중에서 10만이 넘는 그런 많은 숫자가 발해에서 왔다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아마 발해의 그런 영향이라든가 또 발해인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려는 발해 유민을 받아들여서 압록강 근처 변방에 모여 살게 했다. 그들에겐 압록강 일대의 성을 지키는 역할이 주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으려는 고려의 의지는 압록강가에 20여 개의 성을 쌓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북진 정책을 고수하면서 거란에 대해서는 사신을 유배 보내고 선물한 낙타를 매달아 죽이는 고려의 조치는 거란을 자극했던 것이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개성 송악산에 있는 고려 궁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영상 복원해 놓은 것입니다. 이 궁은 고려의 왕이 살던 궁궐입니다. 자, 이 궁은 이 남북으로 타원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고려가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궁에서 고려 성종은 거란에 80만 대군이 침입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오랜 원한 관계에 있는 데다가 중국 대륙에서 정복왕조로 자리를 굳힌 거란이 이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고려를 침입하자 고려 왕조는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고려사를 보면은 할, 서경, 이북, 일부 중신들은 할, 서경, 이북, 그러니까 지금의 평양 이북의 땅을 거란에게 떼주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솔군, 걸항, 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항복을 하고 빌자는 얘기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인은 단판을 주장하고 단판장에 고려 대표로 나서게 됩니다. 이 단판 결과는 잘 아시는 대로 80만 군대를 돌려보내고 거란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던 압록강 일대 강동 6주를 우리 땅으로 인정하게 한 것입니다. 이 단판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킨 서희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서희의 흔적을 찾기 위해 이천서씨 대종회를 찾았다. 이분이 장위공이라고 된 분이 이분이 바로 서희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시조 손자 되시는 분입니다. 광종 임금 11년 18세 되실 때에 그 갑과에 발탁되셨다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과라 하면은 과거 보이는데 제1급이 되는 각과입니다. 예. 족보에 따르면 서희는
18의 과거에 급제해 국정을 총괄하는 관청인 광평성 원회량이란 관직에 오른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관리를 임용하는 새로운 방법이었던 과거 제도를 통해 서희는 관직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998년 57의 나이에 세상을 뜨기 전까지 서희는 관직에 몸담은 것으로 보인다. 호족 중심의 관료들을 견제하기 위한 신진 세력으로 등장한 과거 세대. 그들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을까? 제1차 과거가 광종 9년 958년에 있었습니다마는 이때에 뽑은 전체 인원이 불과 7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2회 때도 한 10여 명 이렇게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뽑았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 입지라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소수에 불과한 신진 관료였던 과거 세대. 고려는 그들을 신흥 세력으로 착실히 키워나갔다. 서희의 비문엔 서희가 송나라로부터 받은 벼슬을 기록하고 있다. 검교 병부상서, 지금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관직이다. 안산시 성곡동 시화공단이 자리 잡은 곳. 멀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 당집이 있다. 일명 잿머리 선앙당이라 불리는 곳이다. 이게 수로가 이때 바다에 그럼 바다 가에 이제 있었던 거였네요. 네네. 사진을 왕래없이 옛날엔 선앙당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와 배를 타던 포구였다. 그러나 시화공단 조성으로 매립되면서 옛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서희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진다. 서희가 송나라의 사신으로 가기 위해 배를 띄웠다가 풍랑이 심해서 돌아온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주변에 성이 사여져가 그날 밤 서희의 꿈에 신라 경순왕의 왕후와 친정어머니가 나타나 원혼을 달래달라고 하자 서희가 제의를 지낸 것이 그 유래다. 못 나오신다고. 실제로 서희는 32의 나이에 송나라 사신으로 파견된다. 내이시랑이란 요직을 맡고 있을 때였다. 내이시랑은 즉 내이성의 관직이니까 내이성은 왕에 대한 고문이나 자문 역할 내지는 정책 건의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했던 유학자들이 주로 근무했던 그런 관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광평서의 최고의 관청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의 총책임을 지는 그런 관청이었으니까 이런 관부의 차관급에 있는 사람들이 대개 파견되었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희는 송나라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명예직이긴 하지만 지금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검교 병부상서란 벼슬까지 받는다. 차관급으로 파견된 서희가 장관급인